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시 내부 수요가 폭발했던 이유.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종시가 요번에 상승을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축이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은 내부 수요가 폭발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대전에서 실수요 또는 투자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지에서 도담동 쪽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자, 외지에서의 투자자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그 부싯돌 역할을 하였다. 자, 그렇게 보시고, 가장 큰 역할은 대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들어온 투자자 또는 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그 셋 중에서 가장 늦게 움직였지만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실수요가 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최근 세종시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호가가 올랐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단지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담동 한번 보시죠. 자, 도담동을 보시면 한림프레버 11월 달에 거래된 게 6억 2천, 6억 3천 신고된 게 이제 10월달 거래량이 이제 저점이었겠죠. 6억 3천 정도인데 지금 매물 나오는 게 한 7억 정도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7천 정도가 올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천 정도 올랐는데 매물이 많지는 않다. 이건 7억 4천까지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한 1억까지도 이제 호가가 올라와서 나오고 있네요. 이것을 추격 매수하느냐 마느냐. 자, 이제 그것이 문제겠죠. 자, 힐스테이트 도담 15단지 힐스테이트 한번 보시죠. 자, 힐스테이트 4억 8천에서 4억 7천이죠. 10월달 거래량이 10월 호가가 4억 7천입니다. 대충 이 가격에도 저점에서 다 거래가 됐었습니다. 4억 7천, 8천, 5천에서. 자, 그런데 지금 5억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건 저층이고요. 5억 7천까지 나오네요. 5억 4천, 5억 2천, 5억 2천에도 나오네요. 한 5억 3천. 그러니까 한 3천, 6천 정도가 올랐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매를 할 시에는 실제 거래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를 11월 달 거래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한 2주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아마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라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떠 있는 가격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꼭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호가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면 가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너무 급등한 가격엔 추격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절대로 외지에서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억 5천짜리 그러면 전세가가 2억 5천인데 그러면은 5억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외지에서 5억 가지고 세종에 지금 들어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외지에서 지금 덤벼들기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 여유를 가지시고 호가 매수매도의 그 팽팽한 그런 어떤 눈치 작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를 올리는데 높은 호가도 나오고, 그리고 높은 호가에 거래 완료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종시에는 투자자층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지만 세종시에는 2주택을 가진 사람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5명 중에 1명은 2주택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인터넷상에서 또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또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자,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사이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거래 완료를 높은 호가에 띄워놓고 그것으로 어떤 호갱이 손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에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치는 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자, 2주나 다음 주부터 이제 벌써 이제 11월 호가가 이제 벌써 나오는 단지도 있는데, 그 고가 아파트들, 상위권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신고를 늦게 합니다. 이제 부동산들이 이제 높은 호가를 공개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들이 잘 안 나오니까 늦게 하는 경향인데, 그래도 늦어도 다음 주부터 나온다. 벌써 나온 단지도 있고요. 자, 확인하시고 네이버 부동산 가격과 가격을 비교해서 다소
추격할 수 있는 가격이면 따라가지만 뭐 예를 들어 5천, 7천, 1억 그렇게 차이 나면은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기다리셔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아직 매수세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자, 대전과 내부와 그리고 외지 투자자인데 외지 투자자는 아직 들어오기 어렵다. 물론 이제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외지에서 지금도 사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종종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 세종이 이제 급등을 한 게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면 자, 외지에 그게 이제 외지 신문에서 떠들고 그리고 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원의 통계가 나오면 또 세종이 급등했다. 그리고 또 4대 일간지에 나오면 그때부터 또 달려들기 또 시작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현재는 호가가 많이 올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도심 10단지. 자, 여기도 보시면 84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 11월 달 거래가 벌써 찍혔네요. 여기는 이렇게 거래가 찍힌다는 겁니다. 이 거래 가격을 확인하시고 네이버 가격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4억 6천 4층, 5억 2천 22층. 자, 로얄층은 5억 2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최근에 아주 핫할 때 거래가 된 거겠죠. 15층 5억 1천, 13층 4억 6천 8백. 이분이 위너겠죠. 이분이 원업이죠. 이분이 원업입니다. 4억 6천 8백에 14층, 4억 8천 8백에 19층. 이런 분도 원업이죠. 자, 이 정도의 가격이 됐다. 그럼 평균가가 한 4억 9천에서 5억, 뭐 4억 8천에서 한 5억 사이.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호가가 5억 4천에 나온다는 겁니다. 5억 4천. 5억 4천. 자, 5억 4천도 이미 거래가 된 것 같네요. 자, 거래가 됐겠죠. 5억 2천이 지난달 가격이니까 2천 정도는 추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죠. 5억 8천의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6천이 오른 겁니다. 6천이. 보통 지금 이제 신문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6, 7천이 올랐다. 자, 그렇게 됩니다. 추격할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자, 그것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 달려 있는데,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건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5억 8천, 뭐 6천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호가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6억 5천에 나왔다. 6억 5천에 나왔습니다. 6억 5천에 나왔는데 거래 완료를 띄워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장난을 치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인간들한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주 그 상승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자, 6천 정도가 올랐다. 자, 11월 달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른 단지 보시죠. 종천동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됐죠? 자, 11월 달 거래량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억 5천에 나오고 있다. 저층은 4억 천, 저층 가격은, 이거 저층 가격도 한 3천원이 올라온 가격이겠죠. 자, 4억 2,500. 뭐, 이 정도면 살만하겠죠. 지난달 가격이니까. 자, 4억 4천, 4억 5천. 자,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3천이 올랐다. 자, 이걸 추격 매수하느냐? 자, 그것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3천 정도는 적당히 조정받고 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종천동.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고운동과 아름동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고운동, 아름동은 아직 단지별로 거래가 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 이제 양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상권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거래가 잘 됐습니다. 뭐 아름동도 어떤 단지별로 거래가 된 단지가 있고요. 거래는 조금씩 되고 있다. 고운동과 아름동도.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그 고운동과 아름동의 그 거래가 갖는 의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음 주에 한번 방송 제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역시 이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11월, 12월 4억 1천, 2천 딱 그 가격입니다. 3천, 5천 정도 올랐다. 가격은 거래는 많이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천동 쪽도 글쎄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도 들어갔지만 세종 내부에서 투자자도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을 팔고 저평가되었다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그 실수요도 접근을 했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가지고 세종 내부에서 다른 것을 팔고 예를 들어 다른 물건을 팔고 여기에 큰 평수로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메리트를 갖고 거래가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정동 쪽은 아직 그 양도세 면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 10등 5단지 아이파크 한번 보시죠. 이 아파트가 이제 가격대가 거래가 되기 좋은 가격대인데, 거래가 되기 좋은 가격대이거든요. 이제 5억 4억 5천에서 5억 5억 5천 사이 이제 그런 거래 가격대인데, 자, 84를 보시죠. 84. 그 5구는 거래가 많이 됐는데 5억 5천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아직 않습니다. 아직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아직 BRT에서 좀 벗어났다. 자, 그런 점에서 가격도 다른 단지 예를 들어서 뭐 도담동 그다음에 삼생활권에 비해서 뭐 가격이 약간 비싸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BRT하고 멀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부진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지역에 올라가면 이 지역도 물론 거래는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생으로 한번 가보시죠. 뭐 삼생은 이제 뭐 모함이래 보시죠. 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지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4가 이제 5억 1000에서 한 3000 그리고 한 4000 그 정도의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BRT 앞동인데도 뭐 로얄동은 거의 물량이 안 나왔고요. 이 5억 1000에서 한 3000 사이에 거래가 됐는데, 자, 거래 호가를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게 84가 막 매물이 거의 없죠.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84 2층이 뭐 이거 BRT동인데 5억에 나오네요. 5억. 84가 2층이 5억에 나오고, 자, 보시면 1층 뭐 4억 8천 뭐 이런 거는 1층이니까 1층이고 저층이고, 자, 19층이 BRT동 뭐 5억 4천에 팔렸고, 뭐 그냥 기준층이 한 6억에 나오고 있다. 기준층이 6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층이. 그래서 한 6천, 7천 정도가 올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리버뷰 한번 보시죠. 리버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래된 게 뭐 5억 3,800인데 여기도 한 5억에서 한 5억 한 4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자, 보시면 그걸 보시면 여기도 뭐 똑같이 뭐 한 6억 정도에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98이 있는데 이 98, 901동, 906동, 907동은 이게 강뷰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 보입니다. 뭐 거실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쳐다보면 잘 보이는데 이게 예전에 막 7억 넘게 나왔는데 거래가 잘 안 됐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했겠죠, 예전에. 그런데 최근에 이게 7억 5천에 7억에서 7억 5천 사이에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뷰가 보이면 잘 팔린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세종닷컴 인터넷에서 이제 좀 뜨거웠던 게 뭐냐면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그 94평인가요? 이제 강뷰가 아주 제대로 보이는 그 단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리버뷰 아주 간지가 다 제대로 보이는 뷰가 있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 자,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했죠. 설왕설래했습니다. 뭐 11억에 팔렸는데 그게 뭐 구라다. 뭐 허위 정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걸 산 분이 뭐 인터넷상에서 내가 샀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자, 그 글을 올리셨으니까 뭐 샀겠죠. 그래서 11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가 강뷰가 고층이 원래 얼마 됐냐? 한 10억 이하, 한 9억 5천에서 한 9억 9천 사이 됐는데, 그러면 한 1억 정도 올라간 거죠. 1억 정도가 올라가서 11억에 팔려서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했죠. 믿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한 1억 정도 올라갔고, 역시 이제 84 기준으로는 한 6, 7천 올라갔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박 노블랜드도 보시죠. 대박 노블랜드도 이게 5구가 많이 팔리는 아파트인데, 5구가 거의 4억 선에서 거의 팔리고 있습니다. 4억 선에서 한 3천에서 5천이 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3천에서 5천 정도가 올라와서 4억에도 잘 팔린다. 4억에도 잘 팔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뭐 대충 이제 대충 어떤 시세의 흐름을 보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왜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폭발했는가, 수요가 폭발했는가. 자, 그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전세입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투자로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전세 물량으로 내놓겠죠. 그래서 전세입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실수요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다 외지에서 이제 사가지고 투자로 넣거나, 그리고 대전에서
사가지고 또는 뭐 투자로 사거나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비율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퀄리티가 있는 아파트는 한 뭐 7대 3이 되지만 평균적으로 뭐 또 6대 4가 되고 한 50%가 넘는다. 자, 그리고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임대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아파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전세입자들이 바로 그 잠재적 실수요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세입자들이 세종에서 전세자들이 많냐? 그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분양을 기다리는 거죠. 살면서 분양을 기다리는 거죠. 1순위를 기다리면서 청약을 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교육 조건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청약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최근 시장에 사실 이제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이제 좋은 알짜배기 분양은 다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6생활권, 5생활권이 남았는데, 보시다시피 6생활권은 입지가 기존 생활권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단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절감이. 자, 이 앞쪽으로도 산이 있고 원수산 있고 이렇게 도시가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단절감이 있고 이렇게 도시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단절감이 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랜드마크하고도 멀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기존 단지보다는 입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5생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생활권은 다른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존 신도시에 비해서 입지는 떨어진다. 물론 이제 청주의 시각으로 볼 때, 청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양 물량이 남았는데, 이런 분양 물량이 지금 1년에 한 3,500에서 3,800가구, 4,000가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조상복합까지 하면 넉넉 잡고 한 2만 가구가 남았는데, 자, 그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물량이 안 나오고 1년에 한 3,000가구에서 한 4,000가구 정도. 자, 그 물량밖에 안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오르고 마음이 급해지겠죠.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요즘 청약을 하면 청약 가점이 낮아서 50점 이하로는 거의 힘들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돌변을 한 거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돌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요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움직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던 물량들이 주요 아파트들의 물량들이 그대로 다 빠진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면 84도 많이 팔렸지만 32평, 34평도 많이 팔렸지만 25평은 뭐 당연히 많이 팔렸고요. 38평, 40평, 44평 그런 중대형 평수까지 한꺼번에 물량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그 중대형 평수를 산 사람들은 실수요자인데 그 바로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그 실수요자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세종에 사는 전세입자들의 수준이 어땠냐. 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대형 평수를 바로 세종에 있는 분들이 샀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분들 돈이 있으니까 바로 6억, 7억, 8억에도 다 질러서 사버린 거죠. 자, 그만큼 세종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어떤 퀄리티가 높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소형 평수로 가신 분도 있지만 일단 대형 평수의 물량들이 싸그리 소화됐다는 것은 바로 세종 내의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소득 수준이 좋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이제 질적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세종을 지켜보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왜 그때 뭐 50대 분들이 이제 중대형 평수를 갖겠죠. 자, 40대, 50대 그분들이 중대형을 갖는데 자, 그분들이 왜 그런 고소득군을 유지했을까?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세종에서 3년 산 동안 제가 본 바로는 대전에서 은퇴하고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온 거죠. 이사를 오면서 전세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매수세로 돌아간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에는 3대가 산다. 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라이프 스타일은 부모님과 그리고 자식이 인근에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같은 동네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부가 맞벌이로 나가니까 그 애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요즘은
그렇다고 뭐 유치원 요양원에만 맡길 수가 없는 거니까 24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런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맡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세종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자식을 따라 세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세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직업이 뭐겠습니까? 중앙청사 다니시는 분들, 중앙정부청사 다니시는 분들 있고, 여기 연구원 다니시는 분들 있고, 시청에 다니시는 분들 있고, 주로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부모님들도 같이 이사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제가 아시는 분, 뭐, 그 은퇴한 교수님인데도, 그 교수님인데도 그 자식 따라 와가지고, 그 손자를 유치원까지, 바래다 주고, 픽업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종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제가 어떤 분은 이제 중앙공무원의 그 5급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의 그 아버님도 부산에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예를 들어 자식이 하나나 둘인데 굳이 아버지가 부산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식 옆에 살아야 되겠죠. 자식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나이가 늙으면 자식이 또 케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분은 어쨌든 60세까지는 여기 다니셔야 될 거 아닙니까? 60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들도 이동을 했다. 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이사 왔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사시는 거죠. 사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집을 안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격이 높다고 하니까 안 샀다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대형 평수가 아마도 소화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왜 실수요자들이 또 폭발을 했냐? 자, 내년부터는 그 분양 물량도 적어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세 가격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자, 이거 보시죠. 뭐 제일 편한 걸 보시죠. 한 2억 정도, 84 기준으로 2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 뭐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한 2억 3천 정도, 한 3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3천 정도가 올랐는데, 내년 정도 되면 내년에는 또 공급 물량이 하반기에 6-4 생활권인가요? 여기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도 전세값이 오르다 보면 내년 정도 되면 84 기준으로 2억 5천 전세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또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냐? 자, 세종이 만들어진 지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한 지 6, 7년이 됐는데 7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 불편한 지역이 있겠죠. 그죠? 내가 사는 지역이 불편한 지역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보단 다른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어떤 위치의 이동, 그 다음에 평형의 이동, 좋은 투자처로의 이동, 그런 이동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동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위치의 이동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번 3생활권이 거래량으로 보면 아마 제일 많았을 겁니다. 3생활권은 어느 아파트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거래가 잘 되고 여기는 거래가 안 되고 그런 아파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3생활권의 특징이. 가격은 둘째치고 여기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매물이 싹 거래됐습니다. 심지어는 세종 운하퍼스트 이게 50 뭐 21평 정도 될까요? 이거 거래가 잘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조금 부진했는데 이것도 거의 다 팔린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3억 8천, 3억 6천, 3억 9천, 4억 50이 3억 8천, 4억에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거래가 많이 됐다. 자, 여기 거래가 많이 된 이유는 뭐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전에서 이제 투자 실수요 들으신 분이 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서 이쪽 북세종 안쪽에서 대전으로 가기에 불편하다. 이쪽에서 바로 출퇴근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보통 이제 어떤 분 얘기로는 종촌동에서 이 다리를 걷는데 한참 막히면 30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대전 분들은 30분이면 뭐 거의 출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이 3생활권으로 전진 배치를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지역으로도 이동을 했다. 그래서 BRT 라인이 초강세를 보였던 거죠. BRT 라인에 초강세를 보여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 수요가 폭발했을 때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종시에 5명 중에 1명은 2채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2채를 가졌는데 그분이 이익이 났으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팔면은 비과세가 안 되니까 오를 걸 알면서도 파는 거죠. 자, 팔고 다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다른 물건. 자, 그분들이 예를 들어 2채를 가졌는데 1차를 팔고 다른 지역 걸 또 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대전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종에 올라갈 걸 아니까 세종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부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세종에서 살던 그 여유 있는 계층들이 또 중대형 평수를 소화했고, 그 다음에 2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팔고 다른 물건을 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부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상승 초기인데 상승 초기에 내부 수요가 폭발을 해서 거래가 잘 됐다. 이거 참 좋은 긍정적인 세종 신도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내부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은 여기에 살아본 사람들이 세종은 살기에 좋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 또 확신을 가지고 샀겠죠. 그만큼 세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수요의 폭발이 됐던 거는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사지를 않겠죠. 오히려 방관을 하겠죠. 그 가격은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평가됐으니까 난 이 가격에 안 산다. 자, 그렇게 돼야 됐는데 매수세로 돌변을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야 되겠지 하고 마음을 먹다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방아쇠를 당기니까 다 그냥 총을 발사해버린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인데, 자, 이 세종시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틀린 게 뭐냐면, 부산을 보고, 부산이나 창원시장을 보면은, 창원시장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울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진입을 합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선진입을 해서 좋은 물량을 싸그리 확보하면 뒤늦게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게 최근의 지방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대전이었죠. 대전에서 바로 그런 현상이 나와서 대전에 선진 투자자들 들어가고 1진 들어가고 2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진 들어간 게 대전 투자자고 4진 들어간 게 대전의 실수요자입니다. 요즘 대전에 그 고가에 사시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투자자가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대전의 실수요자가 사고 있는 거죠. 그 실수요자는 바로 계피를 보고 있는 거죠. 계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급등한 2배 아니면 70% 80% 오른 가격에 지금 대전 실수요자가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종은 본진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로 본진을 지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은 그런 3중 규제로 인해서 투기 세력을 막았고 막은 틈을 이용해서 어떤 대전 투자자들이 대전의 실수요자들이 들어와 주면서 그게 촉발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자가로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진은 지켰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가늠할 때도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예전에도 갭이 더 컸는데 지금 갭이 6천, 7천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갭을 가지고 외지의 투자자들은 제가 보기엔 들어올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먹을 게 있을 거야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 한 1, 2억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요즘 투자 시장에 그래서 지방 가서 몇 개씩 사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제 더 갭이 더 벌어졌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아직도 접근하기가 편한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수요자는 많다. 실수요가 여기서 다 움직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직 30%도 저는 안 움직였다고 보는데 아직도 실수요자는 많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통계가 세종의 급등 통계가 아마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면 다다음 주 정도 오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신문에서 이제 떠들고 그러겠죠. 세종이 얼마 올랐다. 벌써 이제 충청투데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한 그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떤 그 실수요들이 또 이제 반응을 하겠죠. 자, 반응을 하지만 그래도 급등각은 아직은 아니다. 급등각은 아니고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어떤 그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추격 매수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수요자의 폭발이 강했다. 세종.
실수요자의 폭발이 강했다. 실수요자를 이 내부의 실수요자만 보지 마시고, 내부의 실수요자도 많지만 뭐 그래도 뭐 인구가 30만이니까 내부의 실수요자도 많지만 이 아파트의 공급량에 비해서 자, 청주의 실수요자도 있습니다. 대전의 실수요자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 실수요자도 있습니다. 공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세종 신도시의 그 실수요자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세종의 정주 여건은 앞으로 2년 내에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자, 보행교, 중앙 센트럴파크, 그 다음에 나성동 상권, 뭐 기타 뭐 어떤 인프라, 문화 인프라들 그런 환경들이 2, 3년 내에 급격히 좋아진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 실수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아, 세종에 살아야 된다. 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도시의 입지, 도시 전국 지도상에서 도시의 입지가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센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당분간은 세종은 이렇게 실수요적인 접근이 많을 것이다. 자, 그렇게 천천히 거래가 되면서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고 급격한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호가를 확인하시고 그거의 갭이 크지 않을 때, 너무 크지 않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몇 억이 갈 것이다 라고 누군가 그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얘기 듣지 마시고 그 실거래가와 거래 가격, 네이버상에 뜨는 가격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 뜨거운 시장과 지금 현재의 시장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호가가 오르니까 매수세가 끊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저번 주 같이 무턱대고 그런 사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매수세가 끊어졌다. 천천히 이제 매물도 나올 타임이 됐다. 자, 그렇게 보시고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자, 실수요자는 어쨌든 이 기회에 꼭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